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조정욱입니다. 매주 월요일 8시 신개념 공모주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오늘은 지난주 신규 상장한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로스웰 공모가 3,200원이었는데요.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로스웰은 그 신규 상장 전부터 좀 이슈가 되었는데요. 올해 두 번째 나오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전장 쪽 부품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 자동차 관련 부품도 이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테마 신규 상장주로도 상당히 인기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신규 상장했는데 시초가는 공모가 3,200원보다 그렇게 높게 시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모가 3,200원이었고요. 공모가 대비 22% 떠서 시작한 3,915원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조금 음봉이 나오면서 조금 그날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종가는 시초가 대비 13% 떨어진 3,415원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로스웰 아무리 기대가 컸던 만큼 좀 실망감이 이제 컸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로스웰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들이 물량을 좀 많이 받았는데 공모가 기준으로 유통 물량은 한 960억 정도 이런 규모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상장 첫날 매수를 해주느냐 기관들이 아니면 매도해서 이익 실현을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기관들이 이제 매도로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거에 크리스탈 신소재라든지 그 4년 전 왈리, 그러니까 대부분 중국 업체들 주가 흐름을 보면 상장 초기에 화려하게 데뷔한 적은 없었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가 아주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조금 한번 이제 그래프 HTS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웰인데요. 자, 일단 일단 로스웰인데요. 일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웰 같은 경우인데 꼬리가 위에 크게 달렸죠. 밑에보다. 우리가 그 상장 첫날 이제 거래량이 아주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상장 첫날 이 거래량이 터지는 날 꼬리가 위에 달리느냐, 꼬리가 이렇게 아래 달리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 신규 상장주 공모주의 운명을 좀 가른다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꼬리가 위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음봉이었죠. 따라서 로스웰은 조금 당분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로스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테마 신규 상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전기 버스에 들어가는 배터리팩 쪽에서 이제 매출이 나올 걸로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신규 상장주가 항상 그랬듯이 좀 추가 조정 이후에 조금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집중을 하지만 조금 저점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스웰은 지금 우리 기대하고는 조금 맞지 않게 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죠. PNC테크입니다. PNC테크. 자, PNC테크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PNC테크는 이제 최대 주주가 광명전기인데요. 보통 이제 기업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한 3개월에서 4개월 있다가 이제 신규 상장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광명전기 주가 먼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PNC테크의 최대 주주인 광명전기. 광명전기 한번 주가 흐름을 보겠는데요. 자, 광명전기 3월 달 정도에 이때쯤입니다. 신청서를 PNC테크가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는데요. 신청서 접수 이후
아주 큰 상승이 나왔죠. 물론 이제 광명전기 자체적으로 회사가 좋아서 이제 오를 수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자회사격인 PNC테크 상장 기대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PNC테크가 그러니까 자회사가 상장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매도하는 게 기본적 매매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장 PNC테크 상장 날은 그 기대감이 재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상장한 녹십자 랩셀도 마찬가지인데요. 녹십자 랩셀 상장 첫날 녹십자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올랐지만. 그래서 이렇게 관련 있는 신규 상장 관련주는 상장 전에 매도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명전기는 PNC테크 기대감으로 올랐고요. 자, 이제 PNC테크입니다. 자, PNC테크 오늘 공모가는 1,200원이었습니다. 1,200원이었고요. 오늘 시초가는 11,000원, 11,0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PNC테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공모주시장은 좋기 때문에 공모가보다는 높게 상승을 했지만 아무래도 조금 상승률이 좀 적었고요. 하지만 공모가보다는 높게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역시 기관들이나 공모주주 매도 물량이 처음에 출회가 되면서 아쉽게도 조금 하락 마감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PNC테크도 꼬리가 위에 크게 달렸죠. 아래보다는 길죠. 그리고 음봉이죠. 거래량은 터졌고요. 따라서 PNC테크도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조정이 이제 불가피해 보입니다.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 초기 진입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우호적인 메이저 수급이 상장 이후 한 달이라든지 3개월 뒤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모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 파셨다 그러면 좀 매도해서 빠져나올 필요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조금 저점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공모주주 아직 매도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보통 상장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진짜 상승보다는 좀 거짓 상승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상승을 이용해서 이제 매도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상장 종목 두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잠깐 온라인 채팅방 한번 확인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정인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온라인 채팅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포털 사이트에 와우4989 또는 와우넷을 검색하셔서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채팅방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대박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모바일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생방송을 채팅방 내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어디서든 저희 장외주식 4989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조종욱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다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고요. 자,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지금 공모주 시장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좋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상장한 종목들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잠깐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화면을 보시면 2016년도 공모주 결과 분석인데요. 자, 보통 이제 공모주를 받아서 이제 시초가, 처음 시작하는 가격에 매도를 하게 되면 과거 5년 평균 시초가 상승률은 34%였습니다. 과연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보시면, 자, 올해는 제가 이제 그 시초가 상승률이 가장 큰 종목부터 나열을 했는데요. 자, 제일 시초가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R&2 테크놀로지인데요. 공모가가 5,800원이었지만 시초가가 12,500원이었습니다. 상승률은 공모가 대비 116% 이제 떠서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제 이전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그 상장 첫날 오전에 기준 가격이 설정되기 때문에 100%를 넘었기 때문에 이전 상장 종목을 제외한다면 더블 시초가인 녹십자 랩셀이죠. 무려 공모가 대비 100% 상승한 37,000원에 이제 시작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유니트론텍 81%, JS 코퍼레이션 70%. 평균 수익 총 올해 신규 상장한 종목은 20개 종목인데요. 누적 수익률이 무려 839%입니다. 자, 20개 종목이니까 나누면 평균 수익률 42%가 나오는데요. 자, 과거 통계 34%에 비해서 월등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공모주 시장이 좋다고 하는데 수익률로 그런 사실을 증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주 시장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공모가 하회한 종목은 없을까요? 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세 종목은 뭐였냐면 대림 CNS, 그 다음에 동양파일, 레이언스였는데요. 왜 공모가 하회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양파일과 대림 CNS 같은 경우에는 전방산업이 건설과 부동산에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물론 실적도 좋았지만 아무래도 전방산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장 초기 그 종목에 대한 관심이 이제 없었던 거죠. 우리가 공모주 청약을 할 때 한 가지 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전방산업이 안 좋은 공모주 청약은 조금 패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양팔과 그 다음에 대림 CNS 같은 경우에는 개인 경쟁률도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경쟁률 측면에서도 20대 동양팔 같은 경우에 20대 1 미만이었거든요. 따라서 청약할 때 두 번째 팁을 드리면 경쟁률에 있어서 20대 1 이하, 즉 경쟁률이 낮은 종목들은 청약을 조금 하기가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청약 패스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공모주 시장이 좀 얼어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만 제외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경우만 제외하고 공모주 청약을 계속하시게 되면 괜찮은 수익률이 나온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잠깐 2015년도로 한번 가보면요. 2015년도에는 그러면 공모주 청약 수익률이 어땠을까요? 좀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공모주 청약 결과인데요. 자, 물론 작년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72개 종목, 그러니까 뭐 스펙이라든지 기타 재상장이라든지 기타 ETF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한 72개 종목이 나왔는데요. 과연 이 종목들을 전부 그냥 뭐 패스 없이 전부 청약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물론 청약 증거금은 50%를 가정했고요. 공모 받은 주식은 상장 첫날 시초가로 매도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총 72개 종목이고요. 한 3천만 원 정도 버네요. 1억 가지고 계속 했다고 가정을 하면 수익률 한 30%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미달이나 경쟁률이 낮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미달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하회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이런 수치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봤더니 제가 의미 있는 경쟁률을 여기서 발견했는데요. 경쟁률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고요. 한 20대 1 정도? 요 정도 선이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작년에 72개 종목 중에서 60개 종목을 청약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시초가에 매도했을 경우 수익률은 23%였습니다. 즉 투자 원금 같은 경우에는 1억 480만 원 정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매도 금액은 1억 2,85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2,364만 원 정도 수익이 달성이 됐는데요. 그냥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을 쓰지 않고 순수 시초가 매도로 계속 진행을 했을 때 23% 수익률이 나왔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조금 종목을 선별을 하고 조금 기법을 추가한다, 매도 기법을 추가한다 그러면 조금 더 수익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주 2015년도도 공모주 청약했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괜찮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2015년도 수익률을 한번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신규 상장 예정이 돼 있죠, 목요일. 바이오 리더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이오 리더스인데요. 자, 이 기업은 조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코스닥에 신규 상장을 하기 위해서 2번의 시도를 했는데요. 2번의 시도가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수를 해서 승인 통과가 된 이제 기업인데요. 그 회사 이름은 바이오 리더스입니다. 일단 코넥스로 갔다가 코넥스에서 1년 반 정도 기간을 채우고 드디어 이제 기술특례 상장을 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드디어 신규 상장을 하는데요. 일단 HTS로 코넥스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TS로 잠깐 주가 흐름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리더스인데요. HTS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리더스인데요. 오늘 종가는 19,950원 조금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이거를 이제 주봉으로 보면 참 상승을 많이 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2014년도 이제 12월에 코넥스에 입성을 했는데요. 2014년도에는 3,000원에 거래가 됐겠죠. 장외 거래가 3,000원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고 거래가 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3,000원에 사신 분들은 대박이 났네요. 공모가가 15,000원을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모가에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355, 5배 이상 대박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경우인데요. 장외 주식은 이렇게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이게 상장이 되면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상당히 부러운데요. 자, 바이오 리더스가 드디어 이제 이런 주가 흐름 상장 이후 코넥스 상장 이후도 계속 상승음이 우상향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주가 흐름도 괜찮습니다. 자, 문제는 바이오 리더스 공모가가 15,000원인데요. 지금 19,950원이기 때문에 상장 첫날 오전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기준 가격이 나오고요. 그 기준 가격으로 이제 시초가가 결정이 된다는 점. 지금 주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우호적이지 않을까,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바이오 리더스 이제 봤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7일 목요일이고요. 바이오 리더스가 이제 이전 상장이죠. 이전 상장 예정입니다. 코넥스 기업에서 코스닥으로 이제 이전 상장 예정에 있는데요. 자, 주당 희망 공모가액은 11,000원과 15,000원에서 상단인 15,000원에 결정이 됐고요.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죠. 현재 공모주 시장도 좋고, 바이오 지금 불패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단에서 결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5,000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참여 건수 493건. 자, 녹십자 랩셀과 에스팜 900건이었죠. 절반 조금 더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참여는 안 했죠.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률도 녹십자 랩셀과 에스팜에 비해서는 조금 낮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확약 비율에서도 조금 차이가 났는데요. 아무래도 녹십자 랩셀과 에스티팜 우리 상장 이후 폭발했던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런 변수만 봤을 때. 그래서 조금 그 정도 인기는 조금 없어 보인다. 이 수치 가지고요. 하지만 청약 경쟁률에서는 나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223대 1이었고요. 증거금으로는 2조 2천억 원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 물량인데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가 시총으로 봤을 때 이제 2천억이 좀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1,853억이었고요. 자, 이 정도 수치는 우리가
녹십자, 랩셀과 비슷한 공모가 기준 시총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유통 물량 규모가 조금 많습니다. 1241억. 보니까 구주주, 기타 주주가 좀 많네요. 58%. 그죠?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볼까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5% 이상 주주는 그 대표이사님과 그 다음에 그린농림 수산식품투자조합, 그 다음에 솔리더스 글로벌 농식품 바이오 펀드 투자, 이런 게 지금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녹십자도 좀 지분을 한 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액 주주인데요. 주주수는 한 1,056명, 그죠? 그래서 한 45% 정도 비율로 500만 주 정도 됩니다. 자, 이분들은 아마 한 3,000원 정도에 매수했다고 보면 그 상장 초기 엑시트 매도를 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보통 이 바이오 그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유통 물량이 좀 부담되면, 그러니까 시총이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 유통 물량이 좀 부담이 되면 상장 첫날 이익을 실현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장 첫날 유통 물량 부담이 조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온라인 채팅창 질문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인 캐스터. 네, 오늘 조정욱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 차근차근 분석해주고 계신데요. 현재 바이오리더스 기업 분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조샘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짝꿍 주식이 있을까요? 바이오리더스에 짝꿍 주식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세팅을 다시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케이 장직님께서 반대로 청약률이 너무 높을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질문 들어봤습니다. 스튜디오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짝꿍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짝꿍 종목이라는 거는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나오는데 그 신규 상장하는 종목의 최대 주주. 그러니까 얼마 전에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녹십자였죠. 이런 식입니다. 근데 최대 주주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냥 대표이사님이기 때문에 짝꿍 주식은 없고요. 다만 이제 녹십자가 한 5% 정도 갖고 있는데 녹십자는 시총이 커서 그 영향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쟁률이 높은 경우에 좀 주의사항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쟁률이 높으면 예를 들어서 1000대 1이 넘으면요. 물량을 많이 안 받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우리 신규 상장주 상장 첫날 시초가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리스크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은 거는 하셔도 상당히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통 받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경쟁률 높은 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높은 거는 그리고 저희가 뭐 녹십자 랩셀이나 엘스팜 경험을 했잖아요. 경쟁률이 높은 거는 시초가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또 이런 점이 궁금한데요. 과연 바이오리더스 이 기업의 적정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휴머맥스, 뮤코맥스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궁 경부암 치료 백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후발주자이기는 하는데요. 이미 제넥신 같은 경우가 제넥신은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1조가 넘고요. 그죠? 이런 업체들이 이미 이쪽 분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넥신이 시가총액이 1조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좀 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최근 기술 특례 상장 기업 바이오 상장 현황을 보면 조금 시가총액이 공모가 기준으로 좀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좀 낮을 경우에는 좀 올라갈 그런 확률이 있지만 시총 규모가 녹십자 랩셀 정도 2천억이 좀 안 되는 이전 상장 업체 치고는 조금 규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잠깐 화면 한번 보고 화면 한번 보시면 제노포커스, 코아스템 이렇게 그 기술 특례한 기업들은 11종목 있는데요. 작년까지
보통 이제 공모가 상장했을 때 평균 시총이 1,297억이었고요. 그다음에 7월 1일 기준으로 2,492억, 그러니까 보통 더블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시총 규모가 여기 보시면 이 업체들을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구주주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분들이 매수 단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상장 천을 좀 고전할 수도 있다. 이런 분은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퀴즈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인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당첨 요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김지수 전문가와 이 기업을 분석했는데요. 마스크팩 OEM 업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GDK 화장품입니다. 당첨자는 두구두구두구 DK님 축하합니다. 오늘은 조종욱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상장 예정인 바이오리더스는 이곳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케이스인데요.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식시장.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코넥스, 2번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면 이곳이 딱일 것 같은데요. 코엑스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와우4989 사이트 내 자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첨 요정이었습니다. 네, 퀴즈 잘 봤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은 이번 달 신규 상장 예정인 대유이니아 박성관 대표님이 직접 출연을 결정해 주셨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탈모닷컴에서 드리는 탈모 방지 샴푸, TS 샴푸를 선물로 드립니다.